유난연대는 역사적 사실이다. 전당대회 후반전에 접어든 안철수 후보가 또 유난연대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얘기를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난연대 어떤 언급인지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선수가 그게 과연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에서 싸우다가 쓰러진 건지 그거 당원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그 신념이 있습니다. 유난연대라고 한 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이나 그런 사진을 쓴 거지 전혀 제가 대통령과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 지지율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좀 경선이 공정하지 못하다 불만도 토로하고요. 유난연대를 또 언급을 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좀 예견된 거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사실 2위 선에는 들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엔 3위 후보와 4위 후보와 큰 차이가 없이 뭐 1강 3중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너무 늦었다. 차라리 좀 더 빨리 노선을 확실하게 해서 그런 어떤 구도에서 자신의 어떤 한쪽을 선택하고 거기에 어떤 아까 집중을 했어야 됐는데 친윤과 반윤이라는 구도 속에서 어정쩡한 스탠스. 전 윤 대통령과 뜻이 같아요라고만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이 어느 쪽에도 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데 수도권 당대표론이라는 구도를 새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혀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무엇인가 전환해서 판을 흔들었어야 됐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 판을 이끌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니까 도리어 이제는 다시 꺼내든 카드가 아니 근데 공정하지 못해요. 윤 대통령실에서 개입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반윤 쪽으로 스탠스를 좀 가고 있는 모양새처럼 보이거든요. 일찍 했어야 됐고 강도도 약하다. 아직도 어정쩡하다. 구도를 자신의 판으로 여전히 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오늘 분당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무식한 질문 한번 드리겠는데 만약 이쪽도 이제 결과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떨어지는 쪽으로 나온다면 이쪽도 총선 전에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사실 몇 표를 얻느냐, 지지를 몇 퍼센트를 얻느냐, 그리고 그 지지가 어떤 그 세력화에서 지역적인 어떤 지지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세력이 있어야 분당을 할 수 있잖아요. 탈당은요? 그건 좀 봐야 되겠죠. 그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지금까지 어떤 별명, 닉네임 내지는 어떤 굳어진 자신의 어떤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너무 나간 질문을 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일정이 이제 마지막 토론회를 끝으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변곡점은 이제 천하람 후보가 2위까지 올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은 좀 표현이 그런데 안철수 후보님이 이번에 저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실 거다. 그리고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은 죽 써서 천하람 준 전당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죽 써서 천하람. 왜냐하면 결선이 있으니까 소신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결선이 없었으면은 안철수 후보님의 인지도에 가려가지고 제가 주목을 많이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선이 지금 저한테 부족한 거 어찌 보면은 대선 주자급의 인지도와 대선 주자급의 중량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는 천하람이 안철수 후보를 꺾는 순간 다르거든요. 대선 주자인 안철수를 꺾은 천하람이다. 네, 뭐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죽 써서 천하람 주는 결과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돌풍, 태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비 효과에 의해서도 태풍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 보면은 죽 써서 천하람 주는 선거가 될 수도 있죠. 그건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민심이라는 게 그 저변에서 도도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아무리 평론을 하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를 꺾어 그리고 결선을 가 그러면 저는요 그거는 반전 드라마가 쓰여질 수도 있다. 충분히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 게 있거든요. 정치를 보면서. 그게 뭡니까? 반전이에요. 반전. 반전을 좋아하고 변화를 새로운 것. 그리고 변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김기현 후보는요.
김기현 후보를 찍는 사람들은 희망을 보고 미래를 봐서 찍는 게 아니에요. 아, 이 대통령 어떡하나. 이걸로 찍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대통령이 참모라면 지금이라도 천하람도 이렇게 좀 손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대통령의 고민이 다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가 되는 순간 개혁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혁공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리가 많이 비게 돼 있어요. 왜? 사선 뭐 중진들 뭐 내보낼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자리가 많이 비면은 천하람 후보가 어디서 후보를 끌어오겠습니까? 이준석 계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 걔는요, 분류라자면? 예. 그냥 입장상 몰려서 그렇게 된 아, 거지. 그렇습니까?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이준석 그 전 대표에게 이렇게 일종의 바인딩이 돼 있는 부분은 저는 많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예. 지금은 입장만 같은 거지 거기에 뭐 구속돼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손을 내밀면 저는 이준석 후보보다는 대통령의 손을 덥석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물론 거기에서 자기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거나 기존의 일관성을 너무 깨는 요구를 받는다면 그건 거부할 수 있겠지만 네네. 서로 공조할 수 있는 교집합을 찾을 수 있다면 오히려 저는 대통령의 손을 잡을 수 있는 후보다. 저는 이렇게 오히려 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기엔 지금 상승세가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2월 말 그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그냥 좀 정체에 답보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이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천하람 후보의 지금 상승세는 여기서 멈춰서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준석 대표 때문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막 그 공중전을 펼쳐줍니다. 그런 순간 천하람 후보보다 이준석 대표한테 지금 다 지금 언론이 가 있어요. 인터뷰하고. 그러면 천하람 후보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자기를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도와준답시고 여론에 나오면 더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준석 후보의 아바타다. 이게 연상이 되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잘못하는 건 이준석 대표가 잘못하는 건 뭐냐면 도와주려면 사실상 자기가 인터뷰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람 후보의 이슈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 행보를 보였어야 됐다. 근데 계속 지금 이슈마다 터지니까 저는 죽서서의 시리즈를 얘기한다면 지금의 현재 상황은 죽서서 김기현 줬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의 이 상승세가 안철수 후보의 표를 깎아먹으면서 어정쩡하게 40%대를 세 후보가 합쳐서 멈춰서 있는 그런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지금의 여론조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꺾고 결선에 간다면. 갔을 경우.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막판 변수 될 수 있는 게 간략하게요. 황교안 후보요. 김기현 후보한테 계속 사퇴하라고 하긴 했는데 막판에 단일화할 수 있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단일화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조금 깊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서로 끝까지 가면서 여지를 뒀어야 됐는데 예. 사퇴하라라는 걸 끝까지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김기현 후보에게 좀 상처가 됐을 거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황교안 후보가 뭐가 지금 좀 정체가 돼 있냐면 자신의 캐릭터가 원래 안정성이고 총리도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고 뭔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네거티브를 하면서 속 시원하다. 저 사람 바뀌었다. 이 얘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네거티브로만 지금 황교안 후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왜 저러지? 원래 캐릭터와 다른데 이런 어떤 시각도 있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전국 소식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